이 파리올림픽이 주장하는 담론들이 철학적이고 미래적이거든요. 유럽은 이제 거대한 박물관 같다. 동력이 많이 줄은 거죠, 유럽이.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실험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당연히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고 올림픽을 준비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존중과 찬사는 올림픽의 요소로서 존재하겠죠. 다만 지금 얘기한 그 스포츠의 경기만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이걸 이용한 레거시 없이 끝난 올림픽들이 결국은 올림픽의 저주라는 형태로 많이 남았어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덜 쓰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파리고요. 우리 평창올림픽도 사실은 흑자가 났다고 나중에 평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흑자가 아니거든. 운영비용으로 7조 플러스 썼고 철도도 넣고 길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합하면 22조 썼다고 하거든요. 파리를 10조 이내로 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비용인 거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LBMH의 등장인데 센강에서 배를 타고 개막식을 하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LBMH의 아르노 회장이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경로상에 LBMH가 관련돼 있는 랜드마크들을 지나가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파리올림픽이 주장하는 담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미래적이거든요.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양성평등, 특히 이제 생드니라는 약간은 파리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선수촌을 지어서 이후에 도시재생의 어떤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세계 최고의 럭셔리 LVMH가 스폰서로 등장한다.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과연 다른 올림픽의 스폰서들, IOC의 스폰서든지 혹은 내셔널 스폰서들이 올림픽의 어젠다와 다 맞는 상업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다 스폰서로 참여해서 역할을 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지금 제일 큰 기업이 LVMH예요. 배제되거나 혹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단 이 올림픽의 상업성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을 보면은 FIFA 월드컵과는 다르게 브랜드 광고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죠, 사실은. 뭐만 할 수 있느냐? 경기 이외의 곳에서 브랜드 노출하고 자기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는 것은 IOC가 사실은 허용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령 표면적으로는 벨루티 같은 브랜드가 옷을 만들고 쇼메가 메달 디자인을 하고 성화봉송의 스폰서가 삼성전자, 코카콜라거든요. 성화봉송을 한 사람들이 갤럭시 와치를 찬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조차 안 된다면 기업으로서 이렇게 큰 자본을 올림픽에 스폰서를 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미국의 모 국무장관이 유럽은 이제 거대한 박물관 같다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동력이 많이 줄은 거죠, 유럽이. 본인들의 과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미래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큰 과제예요. 과거를 재해석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LVMH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어떤 미래를 제시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로 재정으로 돌아와서 파리올림픽이 최고의 흑자와 흥행을 의도를 하고 있다. 흑자의 개념이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식 명칭은 88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에요. 88올림픽의 잉여금, 흑자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향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한테 연금도 주고 스포츠 진흥을 하겠다. 그렇게 따지면 흑자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흑자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창올림픽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A 포켓에서 B 포켓으로 가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흑자가 난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거거든요. 그거는 곧 세금이잖아요. 근데 파리올림픽의 흑자 개념은 95% 이상의 재정을 민간 투자로 이루겠다. 세금이 미니멀로 투자가 돼서 올림픽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거는 달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흥행은 현장에서 보는 관객, 두 번째는 TV 시청, 하나 더 한다면 관광객이겠죠.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파리올림픽이 노리고 있는 바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표를 사지 않더라도 와 있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수요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직접 관람하는 인원수는 적지 않을 걸로 보고 흑자 내지 흥행을 얘기할 때 이 현시적인 올림픽 기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파리가 가져갈 경제 효과, 그야말로 스포츠 경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들이 다 굉장히 역사적인 모니먼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하철 등의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하고 있고 공항에서 오는 철도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시청률은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세팅을 고려하면 꽤 성공적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파리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보통 때 가도 불편한데 생디니에 있는 선수촌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다 30분 이내로 경기장을 가게끔 동선들이 일반인들한테 차단되고 지하철이나 공공요금을 2배 정도 올렸어요. 오히려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있기가 불편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히려 바캉스를 떠나고 외부 관광객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런 그 불편함에 대한 문제, 물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참여 욕구를 막는 어떤 그런 장애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에서 이걸 얼마만큼 해결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되고 이제 점점 관심이 모아져 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단체 구기 종목이 출전을 못하게 됐다, 핸드볼 제외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서 메달 경쟁력이 떨어진다.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올림픽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서 올림픽의 아젠다는 국위선양과 메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올림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치들 혹은 올림픽가 봐야 될 재미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두루 보실 수 있다면 재미도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글로벌 어젠다, 이 사회나 우리 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올림픽을 쓴다면 서울도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88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로서 88 올림픽 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혹은 국가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성취하고 싶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1988년의 대한민국과 서울과 2036년의 대한민국과 서울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